세 번째 영상입니다. 자, 439쪽의 제3의 길인데요. 아마 다른 사회복지 시간에도 이걸 배웠을 거라고 봐요. 여기 계신 분들께서요. 자, 맨 위에 줄입니다. 자, 1990년대에 자, 집권한 그 영국입니다. 영국의 토니 블레어 총리.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그 당시에 사회민주주의. 자, 이제 이걸 굳이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이게 약간 좌파 개념이에요. 그런데 절대로 이걸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좌파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논리나 생각하고 지금 이 책에서 표현하는 그 유럽의 좌파는 그 결이 달라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런데 이제 표현을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산 적이 별로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치의 좌우를 이제 유럽의 좌우로 대비를 하시는데 조금 달라요. 이거는요. 그래서 이 사회민주주의와 자 439쪽입니다. 자 위에서 두 번째 줄 신자유주의의 요소를 접목한 앤서니 기든스야 영국이 낳은 위대한 이제 학자죠. 지금도 여전히 유명하신 학자입니다. 앤서니 기든스의 이론을 근거로 제3의 길을 제시했다. 자 제3의 길이란 신자유주의가 제기한 세계화, 개인주의, 뭐 복지국가 역기능 확산 등등에 대해서 자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. 자, 그 다음 계속 읽습니다. 439쪽의 두 번째 권단이요. 제1의 길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표되는 사회민주주의라면 제2의 길은 국가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신자유주의를 말한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저 강의 자료를 보시면 1, 2, 3번이요. 자, 1990년대 냉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영국의 이제 그 토니 블레어 총리 이전에 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. 마가렛 대처 수상이 그 신자유주의를 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그 영국을 다 이제 그 바꿔요. 엄청나게 바꿉니다. 그 흔히 말해서 뭐 당시에 이제 영국의 이제 석탄 노조, 광산 노조하고 싸워가지고 이기고 뭐 해서 이기고 뭐 이걸 완전히 다 뜯어고쳐요. 대처 수상 한 사람의 그 힘이 그 영국을 포함해서 미국까지도 영향을 줍니다. 그때 나오게 된 게 신자유주의. 자, 흔히 말해서 자 정부가 시장에 될 수 있으면 개입을 하지 않고 개인과 기업의 활동이 중요하고 정부가 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냥 하지 마라. 민영화, 민간 위탁시켜라. 이런 얘기들이 그 아주 끊임없이 제기됐던 때가 1980년대입니다. 자, 그때 그 영국의 대처 수상과 또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이게 짝이 잘 맞았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정부가 웬만하면 손 안 대고 기업과 개인의 활동을 좀 이렇게 늘리는 그런 거를 추구했던 시절이었는데 이제 대처 수상이 물러나고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하고 이때 이제 들어서게 된 게 토니 블레어 총리예요. 영국에요. 자, 이제 토니 블레어 총리 같은 경우는 신자유주의보다는 이제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총리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일정한 수준에서 복지에 개입을 해야 되고 자 복지에 개입을 하는데 이게 그냥 무턱대고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아니라 자, 이 일을 좀 하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주겠다. 흔히 말하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요. 자 그러면서도 자 만약에 일을 열심히 하고 본인이 나름대로의 생활만 좀 갖추면 기존에 주는 것보다 더 줄 수도 있다는 흔히 말하는 적극적 복지를 또 얘기를 해요. 다시 말해서 자 본인이 열심히 자 일을 하면 거기에 맞게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복지 혜택을 주겠다라는 논리를 펼치죠.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원래 영국에도 있었고 스웨덴, 덴마크, 핀란드, 노르웨이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일부 그 다음에 독일에 이렇게 다 그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정당들이 있죠. 자, 그 정당들이 가지고 있는 노선들이에요, 이게.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도 사회민주주의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. 프랑스 마찬가지요. 이런 사회민주주의 주장하는 정당들이 유럽에서 이제 정권을 잡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나서게 된 게 당시의 영국 정부입니다.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물결에 사회민주주의 기존에 있던 걸 이렇게 합했을 때 자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앤서니 기든스라는 그 영국을 대표하는 학자가 자 이거를 제3의 길이라고 부르자라고 해서 The Third Way 제3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 그래서 뭐 제가 어렸을 때도 제3의 길이라는 단어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요. 이게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단어가 돼가지고 아 이게 참
이런 게 있구나 싶어서 이게 또 우리나라 정치학에 먼저 들어오고요. 그 다음에 사회과학 전반에 들어오고 사회복지에서 이게 또 접수를 해요. 이 이론을요. 그래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어디냐면요. 자, 이게 440쪽에 뭐 복잡한 얘기들이 많은데요. 이게 이제 동그라미 4번 440 동그라미 4번. 자, 복지국가의 문제점을 좀 해결하자는 논리가 제3의 길에 포함이 됩니다. 5번. 자, 적극적인 고용 창출을 통해서 자, 노동시장을 자, 일으키자.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생산적 복지예요. 일하는 복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440쪽에 뭐 제3의 길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. 거기 보시면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. 자, 활발한 시민사회를 만들자. 그 다음에 적극적 복지사회를 자, 만들자. 그 다음에 세계적 민주주의라고 해서 자,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만이 자기 나라만 챙길 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. 이게 왜 그러냐면은 1990년대 냉전이 해체돼서 그래요. 그 미국과 소련이 냉전이 해체돼가지고 이제 비행기 타고 뭐 배 타고 뭐 전 세계를 다 다닐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나라만 챙기지 말고 다른 나라도 같이 챙기자라는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복합적으로 다 담은 단어가 제3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뭐 441쪽까지의 얘기인데 그 맨 아랫줄이요. 441쪽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. 자, 첫째. 자, 노동을 해서 복지 정책을 수행한다. 자, 일하는 복지, 생산적 복지를 얘기하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자, 그 뒷장에요. 자, 뒷장에 셋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442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셋째. 자,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. 이게 결국에 그 제3의 길에서 가장 이제 의지하고 있는 거는 일하는 사람에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.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도 본인이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에 대한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정부가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를 이걸 완전히 버리기에는 이미 시대가 변했다는 걸 알아요. 그 다음에 신자유주의 그 말대로 기업과 개인이 알아서 잘 해보십시오라고 하기에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기존에 그 사회민주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걸 섞은 겁니다.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다가가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뭐 이런 것들, 그 다음에 사회를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들입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그 강의 자료 보면 당구장 표시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. 복지국가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아주 거대한 노력이에요, 이거는. 그래서 그 제3의 길이 뭐 이건 1990년대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일어난 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지나서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이게 들어와서 생산적 복지, 일하는 복지를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 확산을 시키죠. 그래서 당시에 생산적 복지, 일하는 복지가 뭔지를 잘 몰랐었어요. 그런데 이제 겪어보니까 이게 너무 이제 복지 혜택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일을 해서 자, 거기에 대한 그 서비스를 좀 질 높게 하자라는 얘기가 바로 제3의 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제3의 길은 여전히 지금도 뭐 학문적으로는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사회복지에서 여전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제3의 길 설명 다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